안녕하세요. 엉뚱한 윤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잠수함이 새벽마다 기어 올라오는 이유 다른 거 있습니까? 환기해야죠. 환기. 우리가 장시간 운전할 때 차 안에서 창문 닫아놓으면 산소가 부족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환기시키라 하고 있고요. 잠수함 최대 자망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과학에서 하는 얘기로 본다면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가면 몇 달 동안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순뻥입니다. 불가능해요. 인공산소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공산소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잠깐 연명할 수는 있겠지만 인공산소를 계속 마시면서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분들 계신데요. 예전에 배 용접하시는 분께 들었는데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배를 선박을 용접하는데요.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 못 있게 합니다. 왜 1시간 이상 못 있게 할까요? 여러분, 배 용접한다고 하면 아주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닷물인데요. 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용접한다고 하면은 잠수부가 아무리 깊이 들어가봐야 배 바닥까지입니다. 그럼 배 바닥에서 물 위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얕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배를 용접하는 사람도 1시간 이상 못 있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인공산소를 다이렉트로 계속 들이마시고 있으면 원래 몇 시간 잠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병도 문제가 되겠죠. 잠수병이 왜 걸리는 거냐면요. 인공산소를 들이마셨을 경우에 이게 혈액에 기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기체로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얘들이 액체 형태로 되어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수할 때에도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죠. 기압에 관련되어 있는 기압 차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천천히 잠수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갈수록 막 급속도로 완전히 막 풍덩하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죽게 되고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올 때에도 잠수복 안의 기압과 물의 압력과 비등비등 해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올라오면서 잠수복 안과 잠수복 밖의 밀도 차이를 결국은 밀도거든요. 밀도 차이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인체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이게 의학 상식입니다. 우주에서 환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우주에서 공기를 다 빼버려도 그 속에는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죠. 싹 다 비워버린다고 할지라도 역시 인공산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플레서서 어떤 분이 잠수함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잠수함 타보신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요. 저는 209 2역기함 승조 후 전역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은 250m까지 작전합니다. 209급이죠. 저는 수리 후 배를 수리한 다음에 원래 규정은 250m인데 305m까지도 내려가 봤다고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3000m가 아닙니다. 고작 305m까지 내려가 봤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인 거죠. 250m 딱 되었을 때부터는 1m 단위로 보고하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고 합니다. 선체가 수축되는 소리가 텅텅하면서 납니다. 영화에 보면 깊이 자망에 있을 때, 잠수함이 침몰했을 때, 바닥에 가라앉을 때 볼트가 팅팅팅 튕겨져 나가면서 잠수함이 찌그러지는 그런 영화들 있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고 하고요. 평균 작전 심도 150m, 핵 잠수함은 500m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핵 잠수함을 타보셨나요? 못 타보셨나요? 추측하는 걸로 봐서는 타보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잠수함에 근무하셨으니까 듣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핵 잠수함은 500M 정도일 겁니다. 수치는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현실이 이런데 겨우 해저 탐험하려고 마리아나 해구 가능할까요? 전쟁에 쓰이는 첨단 잠수함도 고작 핵 잠수함 500m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론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나 해구가 1만 m가 넘어가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1000m는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이는데 한 달 정도 최대 잠수해서 있을 수 있으나 매일 새벽에 올라와 스노클 항해하면서 배터리 충전합니다. 디젤 기관이라서 연료를 때워야겠죠. 연료를 때우면 매연이 발생합니다. 물속에서 때울 수는 없죠. 결국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와 가지고 연료를 태우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이때 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오래 있을 수 있으나 음식이나 LIOH 필터가 떨어져서 오래 작전을 못합니다. 여기 LIOH 필터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밀폐된 공간이라 산소를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며 조금씩 틀어서 함 내부에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호흡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공기는 이산화탄소 제거해주는 필터를 거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LIOH 필터가 이것이 아주 비쌉니다. 기름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209 잠수함에서 정박하면서 기름도 넣지만 이 필터를 교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사이즈도 좀 큽니다. 작은 잠수함에 몇백 장씩 실어서 하루에 몇 개씩 교환하면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노클 항해하면서, 그러니까 물 위로 떠가지고 항해하면서 외부 공기로 환기를 해주기 때문에 환기하면서도 필터를 하루에 수십 장 갈아치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망하면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기름도 아니고 음식도 아닌 LIOH 필터로 더 작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우주정거장이면 분명히 이산화탄소 처리해야 하고 산소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크크.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답변을 주셨어요. 요약해보면 뭡니까? 결국은 산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주정거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잠수함은 한 번 잠수하면 몇 개월 동안도 잠수한다.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인공산소 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일반 잠수함은 매일 새벽에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환기를 시키면서도 하루에 수십 장의 고급 필터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볼일 보고 난 대소변을 정수해가지고 다시 마신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잠수함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말씀하시는데 오줌 냄새 이거 끝장이라고 합니다.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래요. 잠수함에서 그 정도로 오줌 냄새, 그러니까 암모니아죠. 이거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정거장에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여러분들 알듯이 우주정거장은 자연환기가 불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연환기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요. 우주로 올라가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자연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 제작하고 싶어서 옛날부터 잠수함 관계자 어디 없나 항상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있었어요. 잠수함 근무하셨던 분이 아무튼 환기 문제 중요합니다. 정말 자신 있다면, 정말 우주가 있고 인공산소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내깃거리가 됩니다. 완전히 공간을 밀폐시켜놓고 인공산소 주입하고 거기서 사람이 일주일 버티나 못 버티나 그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내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주정거장에서 얘들 환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요. 우리가 소비하는 산소량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1분에도 호흡하는, 세어보진 않아서 몇 번 호흡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환경에서 기록 보유한 사람이 1년 몇 개월 있었다고 하던가 1년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 하고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정거장은 암모니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우주정거장 화장실 보셨잖아요. 호스에다가 소변 보고 있고 조그마한 거기다가 대변을 본다고 하는데 암모니아 냄새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균이 계속 번식할 거잖아요. 아무튼 우주정거장에서는 자기가 볼일을 본 변을 정수시켜서 그걸 다시 마신다고 해요. 더러워 죽겠네 아주. 그 정도로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주정거장에서 그만큼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일을 본 소변도 정수해서 마신다고 하니 마실 물도 부족한 우주에서 지금 저 떼거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 있죠? 그럼 11명이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주정거장은 누가 운전하고 있을까요? 우주정거장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을 텐데 100m가 되는 그 거대한 우주정거장에 그걸 누가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우주정거장 정원이 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사람만 10명, 촬영하는 사람 11명. 우주정거장 중요한 거 이거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6명이서 우주정거장을 컨트롤한다는 것도 사실 빡센 거거든요. 그것도 우주정거장이 아주 탄탄해서 고장이 안 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막 영상 200도, 영하 200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미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우주정거장 그 속에서 대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우주정거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산소 문제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기저귀 쓰지 않는다고 해요. 기저귀는 어떨 때 쓰냐면 스페이스 워커들이 우주 공간에 나가서 기저귀 차고 나간답니다. 기저귀 차고 나가서 급하면 기저귀에 볼일을 본다고 해요. 다 큰 어른이. 그리고 우주정거장 안에서 볼일 본 거는 정수해서 다시 마신다고 나사에서 공개했습니다. 뇌피셜이 아니고요. 나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모르겠고 그거는 내 뇌피셜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신데 아니 물 부족해가지고 소변 정수해가지고 마실 정도라면 거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주정거장에 수십 년 동안 떠 있으면서
거기서 뭐 한답니까? 우주에서 무슨 진공 상태에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중력 상태에서 도대체 뭘 연구하겠다는 거죠? 우주정거장 생활하는 거 공개한 영상들 자세히 봐보세요. 걔들 일하는 거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게 아폴로 13호이. 지금 이 네모난 게 아폴로 13호의 정화 필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IOH 필터, 아폴로 13호에 달려있던 그 LIOH 필터라고 합니다. 이게 우주정거장에, 현재 우주정거장에서 쓰고 있는 필터가 이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LIOH 필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작아요. 여러 개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필터가 작다는 것은 여러분들 얼핏 생각할 때 이게 필터가 작지만 고성능이라서 아주 많이 걸러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필터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거름망이잖아요. 거름망입니다. 걸러내는데 부피의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이런 필터라면 그러면 이거 빨리 막힌다는 거예요. 필터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치 필터 역할을 하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좋은 필터가 수 필터거든요. 수체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물질들 심지어 미세먼지까지도 걸러주니까 땡겨 잡아주니까 필터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탄소 필터라고 하죠. 탄소 필터 많이 쓰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면적 대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다고 고성능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미세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인 문제에서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필터가 작다.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숨을 쉬고 있는데 방귀도 끼고 있고요. 우주인이 지구로 내려와서 볼일 보고 방귀 낄 거 다 끼고 다시 우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주정거장에서 방귀 끼면요. 그 다음 올라오는 우주선 타고 지구로 귀환해야 돼요. 쫓겨납니다. 아무튼 대변도 호스 같은 거였어요. 빨아들이는 호스가 있답니다. 그럼 그런 걸로 빨아들이면서 산소 공기 그 안에 있는 공기 축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우주 불가능한 겁니다. 우주여행, 화성 탐사, 화성에 기지 세우겠다. 이런 계획들 있죠. 그럼 결국은 그까지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죠. 자연 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인공산소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까지 갈 연료도 불가능하죠. 그까지 에어싸도 움직일 수 없지만 에어 쏘면 움직일 수 있다고 칠 경우에 태양의 중력을 거스르면서 화성까지 어떻게 날아갑니까? 무슨 연료를 써가지고 에어를 막 분사하면서 화성까지 가요? 지나가던 개가 웃는 거죠. 그런 걸 믿는다면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눈알 튀어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250m에서 내려갈 때 텅텅하면서 잠수함이 소리가 난다고 해요. 찌그러지는 소리죠. 그거는 아주 강한 강철이 펴져 있는데 바닷물의 압력 때문에 내부로 찌그러지면서 나는 텅텅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면 밖으로 팽창을 해버립니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우주선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주선을 보면 얼핏 봐도 정말 허접하잖아요. 볼트 쪼아놨고 잠수함이 깊이 내려가면 그 단단한 볼트도 있잖아요. 다 그냥 막 튕겨서 나갑니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공에 가면 밖으로 다 뜯겨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밀도의 힘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밀도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력하고 있는데 사실 중력이 아니라 밀도입니다. 밀도는 아주 강력한 자연의 힘이고 그거를 거스를 수 있는 현존하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요. 숨 쉬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인공산소, 변기, 오줌, 똥 이런 문제 우주정거장 존재할 수 없는 이유 똥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암모니아 여러분들 그 암모니아 그 냄새 얼마나 독합니까? 그 암모니아가 세균성이잖아요. 번식해요 번식. 그 암모니아 냄새 그 세균 번식 때문에 우주정거장의 날파리들이 아주 정말 미세한 날파리들 있죠. 과일 썩을 때 거기에 막 들러붙어 있는 그런 날파리들 떼거지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주정거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암모니아 때문이었다. 진실이 또 이렇게 밝혀지네요. 암모니아 때문에 우주정거장은 존재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초파리 번식력 끝장이죠. 아무튼 귀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알고 싶었어요. 이외에도 잠수함에 대한 더 예민한 정보 알고 계신 분들 제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주 콘텐츠 다루면 유튜브에서도 밀어주고 하니까 돈 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과학 유튜버 하세요. 놀고 먹는 직업이거든요. 유튜브에서 또 알아서 팍팍 키워줍니다. 또 요청만 하면 과학에서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과학계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왜? 과학을 홍보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밀어주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너 채널 좀 키워봐라 하고서는 밀어주는데 아무튼 유튜브에서 돈 벌려면 과학 채널 해야 된다. 또는 환경 채널 해야 된다. 일루미나티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 아젠다를 컨텐츠로 해가지고 유튜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뿐만 아니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박사들이 논문을 쓰면
뭔가 또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획안 해가지고 올리면은 돈이 잘 나온답니다. 돈이 잘 나온답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 쓰면은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거 참 진짜 곳곳 계층에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부분적으로 듣고 바로 흘려버립니다. 부분적으로 듣는 그런 정보들을 싹 다 모아보면 진짜 세상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